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해체하겠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아주 굳은 의지로 이제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호 문제, 안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통령한테는 집무실과 관저가 있지요. 낮에 일하는 곳, 저녁에 잠자는 곳. 집무실과 이제 관저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를 이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로 윤한홍 의원이 팀장 역할을 맡고 있고, 김용현 전 수방사령관이 이제 용산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현지 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집무실부터 좀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이 첫 번째 아이디어를 폐지를 하고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자. 이렇게 지금 거의 얘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빈관 문제도 해결이 되고, 헬기 이착륙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광화문 서울청사처럼 용산 주변에도 고층 빌딩이 있어서 경호 문제는 여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은 최고 기밀 사항을 논의하는 일이 많은데 용산 국방청사는 도감청의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과천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 과천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죠.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5월까지 청사를 모두 비우기로 이미 결론이 났다. 또 그런가 하면 국방부 용산에 있는 청사를 그대로 놔둔다. 국방부는 지금 신청사도 있고 구청사도 있습니다. 신청사, 구청사. 거기에 공간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몇 개 층을 써도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방을 빼고 집을 비워야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는 좀 난감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렇죠. 갑자기 방 빼라고 그러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당선인한테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찜찜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는 이 합참이 들어가 있죠. 합참은 관악구에 있는 수방사로 이전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빈관은 그 국방부에 있는 국방 컨벤션 센터를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국방부에는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통령이 대피 겸 이제 비상상황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지하 벙커, 이게 국방부에는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서울청사로 들어올 때도 지하 벙커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 이게 이제 지하 벙커인데요. 그곳을 그대로 이용할 생각이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의 입장은 일단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든 청와대를 해체하고 지금 청와대 공간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애초에는 이제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로 오기로 했었는데
이 경호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용산에는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 집무실을 둘 경우에 청와대와 다를 게 뭐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용산 가족공원 조성이 완료가 되면 대통령 집무실이 공원 내에 자리 잡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으로는 이제 관절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겁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 가든 이제 이 광화문에 있는 서울청사로 가든 이제 거기서 잠을 잘 수는 없어서 이제 대통령이 잠자는 곳도 새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광화문 집무실일 경우에는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쓰는, 뭐 그래서 광화문 총리공관, 이게 이제 한 세트로 이루어진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게 되면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에 간다. 왜냐하면 한남동에는 정부 주요 인사들의 공관이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촌이라고 부르죠. 외교장관 공관, 국방장관 공관, 삼군 참모총장 공관, 그것이 다 한남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장관 공관 가보셨습니까?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네. 외교장관 공관도 워낙 외부 손님들을 많이 맞이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외교장관 자리가 갖는 특성상 아주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뭐 외교장관 공관, 국방장관 공관, 육참총장 공관, 에다가 이제 다른 뭐 해참총장이나 공군 참모총장이나 거기에 이렇게 담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담을 헐면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한남동에는 그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경호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광화문과 삼청동 이 한 세트를 아이디어를 바꿔서 용산과 한남동 이쪽으로 매우 가능성이 그쪽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 용산 집무실 이렇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거리가 한 3km쯤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출퇴근 시에는 뭐 교통 통제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통령이 지상으로 이동을 할 때는 폭발물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 방해 전파를 발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 휴대폰이 한시적으로 불통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 한남동에 있는 그 공간에는 지하 대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정말 생기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 공관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든지 뭐 이랬을 때 운전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는 뭐 서초동에 있는 그 주상 복합 건물 아크로비스타에 그냥 그대로 사시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단독 기사를 냈는데, 세종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2의 집무실을 마련한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냥 명목상으로 세종시에 집무실을 또 하나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국무회의를
그 세종시 집무실에서 갖는다. 그래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시킨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행복도시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에 의하면 행정수도로 모든 것을 옮기는데 대통령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을 고쳐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2027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짓는다. 뭐 이런 생각을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이것을 완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 내로 대통령 집무실 관저, 그것이 원래는 광화문 삼청동 이 세트를 유력하게 검토를 했다가 아이고 그건 너무 문제가 많다. 특히 경호상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에 있는 공관, 그것을 이용하는 용산 한남동 세트, 이 아이디어로 급 반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